안녕하세요. 저는 39세 이수진입니다. 아직도 그날 아침을 잊을 수가 없어요. 평범한 목요일이었는데 큰아이 준호가 학교 준비물을 깜빡해서 부랴부랴 편의점에 다녀왔던 날이었죠. 남편은 일찍 출근했고 작은아이 소희는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며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그런 평범한 아침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던 것 같아요. 소희를 유치원에 보낸 뒤 집에 돌아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남편이 아침에 급하게 나가면서 떨어뜨린 영수증 하나가 냉장고 밑에서 나왔거든요. 처음엔 그냥 버리려고 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커피숍 영수증이었는데 날짜가 지난주 화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에 남편은 출장이라고 했었거든요. 부산에 간다고 했었는데 영수증은 우리 집 근처 카페에서 나온 거였어요. 두 잔의 아메리카노가 적혀 있었어요. 남편은 원래 카페라떼만 마시는데요. 저는 아메리카노를 마시지만 그날 저는 집에 있었거든요. 준호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 왔으니까요. 그럼 누구랑 아메리카노를 마신 걸까요? 손이 조금 떨렸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왔을 때 물어봤어요. 지난주 화요일 출장은 어땠냐고, 부산은 어땠냐고요.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피곤했다고, 회의가 길었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제가 영수증을 보여주니까 잠깐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아, 그날 출장이 취소돼서 회사 동료랑 근처에서 커피를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말 안 했냐고 물으니까 괜히 말했다가 제가 심부름을 시킬까봐 그랬다고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넘어갔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남편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데 왜 굳이 출장이 취소됐다는 말을 안 했을까요? 그리고 회사 동료라면 누구인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냥 회사 사람이라고만 하고 자세히 말하지 않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누구누구랑 어디서 뭘 했다고 재미있게 이야기해주곤 했는데요. 그날 밤 남편이 먼저 잠들고 나서 저는 한참을 뒤척였어요. 결혼한 지 12년 동안 남편을 믿고 살아왔는데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싶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마치 퍼즐한 조각이 맞지 않는 것처럼요. 그 이후로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옷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 평소보다 늦어지는 퇴근 시간,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자는 습관. 예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일들이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한 장의 영수증이 우리 가족의 평온한 일상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낸 거였으니까요. 그 영수증 사건 이후로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예요. 저도 모르게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보게 되었어요. 의심한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남편이 회사에 나간다고 했어요. 주말 근무가 있다면서요. 평소에도 가끔 있던 일이라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이들과 마트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남편 차를 봤어요. 회사 방향과는 정반대 쪽에 있는 카페 앞에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회사 일로 그쪽에 일이 있는 건가 싶어서 잠깐 서 있었는데 카페 창문 너머로 남편이 보였어요. 여자와 마주 앉아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긴 머리에 단정한 옷차림이었는데 남편과 아주 친밀해 보였어요. 손을 맞잡고 있지는 않았지만 뭔가 가까운 사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알고 있는 남편의 회사 동료들과는 달랐어요. 준호가 엄마 왜 여기서 서 있냐고 묻는 바람에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서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카페에서 만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어요. 회사 일이라면 왜 토요일에, 그것도 회사와 반대편에서 만날까요? 그리고 그 둘의 분위기가 단순한 동료 관계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더 깊은, 더 가까운 관계 같았어요. 남편이 저녁에 집에 와서는 오늘 회사에서 뭘 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줬어요. 어떤 프로젝트 회의를 했고, 누구와 점심을 먹었고, 몇 시에 퇴근했는지까지요. 하지만 카페에서 여자와 만난 이야기는 전혀 없었어요. 제가 봤다고 말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괜히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길까봐 말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 주부터는 더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주말 근무가 부쩍 늘었거든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갑자기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평일에도 야근이 잦아졌고요. 물어보면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인지는 잘 말해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화면을 봤어요.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고 내용은 내일 시간 괜찮냐는 간단한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뭔가 친밀한 느낌이 들었어요. 문체가 단순한 업무용 메시지 같지 않았거든요. 남편에게 누구에게 온 메시지냐고 물어봤더니 회사 새로 온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번호를 저장하지 않았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커져갔어요. 정말 회사 직원이라면 왜 주말 저녁에 메시지를 보낼까요? 그리고 그렇게 친근한 말투로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모았던 작은 단서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떠올랐어요. 영수증, 카페에서의 만남, 늘어난 야근, 낯선 번호의 메시지들. 하나하나는 사소한 일이지만 모이고 보니 뭔가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저에게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2달 정도가 지난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또 야근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아이들 저녁을 챙기고 나서 혼자 앉아 있으니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동안 쌓인 의심들을 그냥 묻어두기엔 너무 힘들었거든요. 용기를 내서 남편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야근을 한다고 했으니까 회사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직 직원이 오늘은 야근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남편 이름을 대니까 오늘 정시에 퇴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게 확실해진 거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까 하다가 일단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을 잠시 이웃집에 맡기고 차를 끌고 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는데 문득 지난번에 봤던 그 카페가 생각났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쪽으로 갔는데 정말 남편 차가 거기 있었어요.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저번과 같은 자리에 같은 여자와 앉아 있었어요. 둘이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서는 걸 보더니 남편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 여자도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고요. 남편이 먼저 일어나서 당황한 목소리로 수진아라고 불렀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인사를 하고 이분은 누구시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머뭇거리더니 회사 동료라고 소개했는데 그 여자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둘 다 너무 당황해하는 게 역력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했는데 왜 여기 있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일찍 끝나서 동료와 잠깐 커피를 마시는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미리 연락하지 않았냐고 묻자 깜빡했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너무 부자연스러웠어요. 그 여자분도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남편이 자꾸 시선으로 제지하는 게 보였어요.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서 저는 그냥 먼저 집에 가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같이 가자고 했는데 저는 아이들 데리러 가야 한다면서 혼자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나서 남편이 들어왔는데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고 했어요. 왜 거짓말을 하는지, 그 여자는 누구인지,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려달라고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정말 회사 동료가 맞다고 했어요. 최근에 개인적으로 상담받을 일이 있어서 몇 번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상담이냐고 물으니 이직 관련된 거라고 하면서 미리 말하면 저만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단순히 이직 상담을 받는 사이라면 왜 그렇게 친밀해 보였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당황했을까요? 저는 남편에게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정말 그게 다라고 저를 속일 이유가 없다고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다투지는 않았지만 차갑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달라져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왜 믿지 못하느냐는 표정이었고, 저는 남편이 왜 진실을 말하지 않느냐는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 생긴 것 같았어요. 그 사건 이후로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려고 했지만 집 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남편과 저는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고 웃음소리도 줄어들었어요. 그런 변화를 아이들이 먼저 눈치챘나 봐요. 큰아이 준호가 어느 날 저녁 제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랑 싸웠어요? 라고요.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요즘 엄마 아빠가 말을 안 해요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정말 순수해서 어른들이 숨기려고 해도 다 느끼나 봐요. 가슴이 아팠어요. 작은 아이 소희는 평소보다 더 엄마에게 달라붙기 시작했어요.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제 무릎에 앉아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고 밤에도 자꾸 깨서 엄마를 찾았어요. 아이들이 불안해한다는 게 느껴졌는데 그게 다 제 탓인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이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른들의 문제 때문에 상처받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남편이 또 회사에 간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거짓말인지 확인하지 않기로 했어요. 계속 의심하고 쫓아다니는 게 지쳤거든요. 대신 아이들과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엄마와 단둘이 나들이를 한다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놀이공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이기구를 타고 솜사탕을 먹으면서 잠깐이나마 마음이 편해졌어요. 준호가 엄마 오늘 정말 재미있어요 라고 하면서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소희도 엄마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뽀뽀해줬고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아이들만큼은 꼭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갑자기 물었어요. 엄마, 우리 가족 괜찮죠? 라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고 물으니 친구 엄마 아빠가 헤어졌는데 처음에도 이런 느낌이었다고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니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저는 준호에게 괜찮다고 엄마 아빠가 잠깐 힘든 일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이의 맑은 눈을 바라보면서 과연 정말 괜찮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아이들에게는 어떤 상처가 남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더욱 답답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와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을 보니까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아빠를 향한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과 아빠와 즐겁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모든 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집에서만큼은 정말 좋은 아빠였거든요. 소희가 아빠 무릎에 앉아서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 모습, 준호가 아빠에게 축구 가르쳐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에게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사람일 텐데, 만약 진실을 안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어요.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남편과 대화를 시도해 봤어요. 아이들이 우리 상황을 눈치채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남편도 아이들 걱정은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냥 오해일 뿐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될 일도 아니라는 걸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과 불안한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어정쩡하게 지속되던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소해 유치원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마트에서 장을 보려고 주차장에 차를 세웠을 때였어요. 멀리서 익숙한 차가 보였어요. 남편 차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분명히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거든요. 이번에는 피하지 않기로 했어요. 정말 회사 일로 나온 거라면 당당하게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남편 차 쪽으로 걸어갔는데 차 안에서 누군가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니 그 여자였어요. 카페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두 사람이 서류 같은 걸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심각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그 여자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뭔가 위로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동료 관계가 절대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이 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로 저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여자는 왜 울고 있는 걸까요? 용기를 내서 차에 다가갔어요. 노크를 하니까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창문을 내렸어요. 또 우연히 마주쳤다고 말하면서 어색하게 웃더라고요. 그 여자는 재빨리 눈물을 닦으면서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남편에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동료가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서 상담해주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럼 그 동료분과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고 싶다고 했더니 남편이 당황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라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어요. 저도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인데 정말 죄송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 여자도 결혼한 사람이고 아이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떤 관계란 말인가요? 남편이 다른 기혼 여성과 이렇게 자주 만나고 있었다는 건가요? 저는 그 여자에게 직접 물었어요. 남편과 어떤 사이냐고요. 그 여자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복잡한 사정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더 이상은 이럴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남편이 급하게 차에서 내려서 저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드디어 진실과 마주할 기회였거든요. 그 여자에게 정확히 어떤 사이인지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자신도 피해자라고 남편한테 속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남편이 자신에게는 이혼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와 이혼 수속을 밟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저와 이혼한다고 거짓말을 했다니요. 그럼 우리 결혼 생활은 그 여자에게는 이미 끝난 것처럼 포장된 거였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건 오해라고 잘못 전달된 거라고 변명했지만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여자의 눈빛에서 진실이 느껴졌거든요. 그 여자도 저처럼 속은 사람이었어요. 남편의 거짓말에 두 가정이 모두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잊히지 않아요. 아이들만큼은 지키세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이제 이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면서 차를 타고 떠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저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어요. 너무 큰 충격이었거든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 여자에게 저와 이혼한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더 큰 상처였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결혼이 이미 끝난 것처럼 포장되고 있었다니요. 남편은 계속 해명하려고 했어요. 정말 이혼하려던 게 아니라고 그냥 그 여자를 위로하려고 한 말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변명이 더 화가 났어요. 다른 여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거짓으로 만든 거잖아요.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혼자 결혼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12년 전 그 행복했던 날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남편의 환한 웃음과 제게 하던 사랑한다는 말들이 모두 진심이었다고 믿었었는데요. 그때의 남편과 지금의 남편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아직도 남편을 사랑하는 제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배신당했는데도, 이렇게 거짓말을 들었는데도 마음 한편으로는 남편을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함께 웃고 울던 12년의 시간이,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온 추억들이 그냥 사라질 수는 없었거든요. 어느 날 밤 남편이 제게 와서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와는 이미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잃고 싶지 않다고, 우리 가족이 소중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로 남편이 잘못을 깨닫고 돌아온 거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과연 남편을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언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친구 미영이가 집에 찾아왔어요. 제가 요즘 이상하다고 걱정이 돼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친구에게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미영이가 들어보더니 정말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 남자는 믿을 수 없다고, 당장 이혼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미영이에게 말했어요. 그래도 아이들 아빠인데 정말 뉘우치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기회를 줘볼까 한다고요. 미영이는 제가 너무 순진하다고 했어요. 한 번 바람핀 남자는 또 한다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어요. 그날 밤 남편과 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남편은 정말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와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와 만난 건 정말 단순한 위로였을 뿐이었다고, 다른 감정은 없었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정말 저를 사랑하는 거냐고요. 그럼 왜 다른 여자에게 저와 이혼한다고 거짓말을 했느냐고요. 남편은 그건 정말 실수였다고, 그 여자가 힘들어해서 위로하려다 보니 그런 말이 나온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도 완전히 믿어지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정말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고, 저와 아이들을 잃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도 느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모든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휴대폰도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을 것. 남편은 그 모든 조건에 동의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정말로 남편이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는 또다시 속게 될까요? 사랑한다는 마음과 믿을 수 없다는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다시 시작하기로 한 지 2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은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일정도 미리 알려주고, 휴대폰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집에 있는 시간도 늘었어요. 아이들과도 더 많이 놀아주려고 했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아무리 노력해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남편이 조금만 늦어도 혹시 또 거짓말하는 건 아닌가 의심하게 되고 휴대폰을 확인할 때도 뭔가 숨기는 게 있지 않나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 준호가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 요즘 많이 웃지 않아요라고요. 예전에는 매일 웃었는데 요즘은 가끔밖에 안 웃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의 순수한 지적에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웃지 않으니까 집안 분위기도 밝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에 미영이가 또 찾아왔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많이 지쳤다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노력하고 있다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미영이는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진짜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고요. 미영이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정말 저는 지금 행복한가요? 남편과 다시 시작하기로 했지만 예전 같은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항상 조심스럽고 항상 의심하고 항상 불안했어요. 이런 게 정말 사랑인가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 휴대폰에서 문자가 왔는데 발신자가 또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어요. 내용을 보니 만나자는 내용이었어요. 남편에게 물어보니까 회사 새 프로젝트 관련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변명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에게 같이 가자고 했어요. 정말 회사 일이라면 문제 없을 거라고요. 남편이 당황하면서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과 함께 약속 장소로 갔어요. 그런데 나타난 사람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 여자였어요. 지난번에 만났던 바로 그 여자가 거기 있었어요. 남편이 연락을 끊었다고 했는데 아직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사과도 변화하려는 노력도 다시 시작하자던 약속도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바보처럼 또다시 속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를 보니까 이상했어요. 지난번보다 더 지쳐 보였어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미안하다고 또 사과하더라고요. 저도 어쩔 수 없었다고 남편이 계속 연락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정말 확실해졌어요. 남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거짓말하면서 계속 그 여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을 재우고 밤새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지만 더 이상 이런 거짓말 속에서 살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에 결정했어요. 이혼을 하기로요.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사는 건 저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독이 될 것 같았어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기로 했어요. 아침에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혼하자고요.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한 기회를 줬다고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했어요. 남편이 울면서 사과했지만 이제는 늦었어요. 저도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고 아이들에게도 정직한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비록 혼자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마음이 복잡해요. 남편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배웠어요. 신뢰 없는 사랑은 결국 독이 될 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내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비록 앞이 막막하지만 적어도 거짓말 없는 진실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저와 아이들에게는 더 소중한 것 같아요.